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청지사 유중원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알려주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 특강, 이번 회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청소년 지도사 면접을 보는데 쉽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 유튜브 채널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면접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청소년 지도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어 드리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지름길로 가도록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니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진정한 청소년 지도사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면접 영역입니다.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청소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창의력, 의지력 및 지도력에 관련된 5가지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주의할 거는요, 평균 10점 이상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분의 면접관이 계시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건 1점짜리가 2명 이상이 되면 탈락한다라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면접 장소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면접관 3분과 테이블을 사이로 두고 피면접자 3분이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대학 교수님들이나 현장 전문가,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면접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왜 청소년 지도사가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하겠죠.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5년 동안 청소년 정책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제시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대표적인 질문, 자,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비전이 뭐죠?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반드시 암기하세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추진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4가지가 있는데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혁신입니다. 참여와 활동과 보호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이 4가지 기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청소년 주요 정책의 3가지 3대 정책은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 정책의 이제 대표적인 걸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국제 청소년 성취 보상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등이 있고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활동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청소년 복지 쪽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정책, 복지에 해당하는 건데요. 청소년 안전망, 헬프콜 1388, 두드림존 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강화 정책,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여성 및 청소년 보호 중앙 점검단 등이 그 주요 정책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할까요? 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사란 뭔가? 자, 청소년 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제21조에는 청소년 지도사, 제22조에는 청소년 상담사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청소년 지도자예요. 청소년 지도사는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1항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부여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 답할 수 있잖아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자격증 따기 쉬워 보여서?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열린 마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될 듯 합니다. 청소년 지도사에게 필요한 자질, 청소년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소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청소년 지도사의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저는 청소년 지도사가 이런 자질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성도 가지고 있어야
있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상담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에 대한 연구로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 발전 저해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관련된 활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진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청소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줄 수 있는 동기유발자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싶으세요? 능동적인 친구들에게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거고요.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수동적인 친구들에게는 요즘 가장 핫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청소년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같은 것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현장에서가 아니더라도 줌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로서 청소년과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예요. 청소년도 성인과 똑같은 인격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가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화로 풀리지 않는다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모임의 원칙과 규정을 검토하여서 규정에 맞춰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출입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청소년 지도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뭐 메타버스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한번 그런 것들 많이 검색해보고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을 어떻게 홍보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타겟팅 홍보가 필요합니다. 타겟팅 홍보입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팅 홍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SNS,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역마다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할 일을 청소년 지도사가 무엇을 근거하여서 일을 하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5대 법률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5가지가 되는데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개범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연령입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할까요?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까지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유엔에서는요 국제 청소년의 연령을요 15세에서 24세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실제 법상에 나와 있는 연령은 만 연령으로서요. 그러니까 9세에서 24세는 10살에서 25살까지의 연령이 될 테고요. 15세에서 24세는 16세에서 2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이란 자, 이 질문은 너무 많이 하는 질문이니까 바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반드시 이렇게 암기하셔야 되고요. 안에 내용은 잠깐 멈춰보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 호스텔 그리고 이용시설은 문화예술시설이나 공공체육시설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특화시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스스로넷, 미디어센터라고 하거든요. 이게 별칭이에요. 그 다음에 하자센터, 이게 이제 직업센터의 별칭이거든요. 그리고 아하센터,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별칭이 아하센터인데요. 요런 시설들이 청소년 특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개별적인 문제로 나오니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3요소, 수련거리,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자, 요게 수련활동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것도 시험 문제로 많이 물었었는데 요 근래는 그렇게 많이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의 차이는 옛날에는 수련관은 크고요, 문화의 집은 작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청소년 수련관은 시군구에 하나 이상씩 만들어줘야 되고 문화의 집은 읍면동에 하나 이상씩 만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크고 작고의 문제는 요걸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수련관이 어떻게 보면 문화의 집보다는 좀 더 복합시설이고요. 문화의 집은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놀고 즐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원의 차이는요, 수련관은 숙박시설이 없어요. 수련원은 숙박시설이 있지요. 수련관은 도심지에 있고요.
수련원은 약간 그 자연림 근처에 있다라는 거, 요걸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야영장의 차이는 뭘까요? 수련원은 숙박 시설이 있고요, 야영장은 텐트를 치면서 야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련장의 개념을 야영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단체란 뭘까요? 이게 시험 문제에 꽤 자주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적인 내용으로는 이거예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하는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여러분들 그냥 몇 가지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경기도에는 20개의 청소년 재단이 있는데요, 각 청소년 재단 요것도 청소년 단체에 해당하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신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흥사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유네스코위원회, 한국-YMCA, 한국해외봉사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청소년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 정책을 기반으로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 법령에 근거해서 청소년 시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라는 토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수로활동 인증 프로그램,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예술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각자 하나하나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청소년 수련관에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뭘 운영할까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운영위원회,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청소년 역사기행, 학교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정책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해줘도 되지만 어쨌든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나머지 내용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입니다.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결합된 일정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형성 운영되는 작은 모둠, 그러니까 모임, 취미, 소질, 가치관, 문제의식 등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에 의해 자치적이며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한 개 청소년 동아리당 125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두볼입니다. 두볼은 두 volunteer의 약자로서요, 국내 유일의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볼이라는 거 말 자체가, 청소년 자원봉사 두볼은 봉사활동 정보검색, 신청, 확인서 출력은 물론 1365 나눔 포털, 그리고 나이스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1365 나눔 포털 서비스를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많이 진행을 하듯이 우리 청소년들은 두볼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입니다.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스스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삶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운영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기 성장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는 뭐 동장, 은장, 금장 이 포상 단계가 있는데요. 활동 영역에는 봉사활동, 자기개발활동, 신체 단련 활동, 탐험활동, 합숙활동 등이 있는데 여기 합숙활동은요 금장 단계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인데요. 이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영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연령대가 아까 국제청소년 성취 포상제는 중학교 이제 이상부터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는요 만 7세 이상
이상 만 15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중학교 3학년 이하의 청소년이 운영기관에 등록하여서 포상 단계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고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였을 경우에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을 인증하고 인증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 활동 국가 인증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증 활동 영역은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의 유형인데요.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본형, 숙박형, 이동형, 학교 단체 숙박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1일 1시간 이상 각 회기로 그러니까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숙박형은 뭐 잠자는 거고 이동은 이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단체 숙박형은요. 학교장이 참가를 승인한 숙박형 활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참여기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거 질문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회 이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국가에서 하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서요. 그리고 청소년 운영회는 수련시설에서 하는 건데요. 다 정책을 제안하는 거예요. 특별회의는 국가에, 그 다음에 참여위원회는 지자체에, 그리고 운영위원회는요 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란, 자 이제 올해 주민 참여 예산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정책이 실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청소년 참여 예산을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고 이것들을 공모를 해서 청소년들이 그 정책에 관련된 걸 제안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예산을 활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청소년 참여 예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특별회의에 정책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청소년들이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제안했대요.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확대를 실시해달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18세 선거권 있잖아요. 요것들을 정책으로 제안을 해서 실제 정책으로 수립이 되어지고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증입니다. 청소년증이 도대체 뭐죠? 자, 그림에서 보듯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하고 유사하게 생겼죠. 그쵸? 청소년증은 청소년개범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서요. 대한민국 국민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9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국민을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면요. 교통카드 기능에서부터 일반 결제 기능까지 가능하고요. 대학 수학 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을 증명해주는 공정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상상학교랍니다. 전국에 16개가 있는데요. 상상학교는요. 서로 상, 높이 날다 상, 학교의 합성어로서요. 청소년들이 함께 마주보며 날개를 펴 꿈을 향해 높이 날 수 있게 응원하고 문화 감수성 및 자기 이해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분야를 보니까 음악, 미술, 댄스, 미디어, 웹툰, 그리고 뭐 뮤지컬, 난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이거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청소년 활동진흥원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주요 기능이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평가 및 시범 운영,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청소년 성취 보상제,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운영 및 지원,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및 청소년달 행사의 운영 및 지원,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그러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전부 다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예요. 2006년 7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청소년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요. 청소년 활동 지원과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의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 경기도 활동진흥센터로 개편하였는데요.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활동 정보 제공,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제,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활동 지원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큰 기관으로 청소년 활동진흥원이고 내려와서 청소년 활동진흥센터가 그 역할을 분담해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립청소년수련원 5곳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유명한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국립청소년 농업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 천안, 평창, 공원, 김제, 영덕에 있으니까 그 지역별로 외우면 좀 더 외우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련관과 수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보호 쪽의 복지와 보호 쪽의 핵심인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소년 상담을 하고요.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그리고 사이버 상담, 청소년 학교 폭력 예방 지원, 청소년 동반자, 그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청소년 자립 지원관,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청소년 특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가끔 이런 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과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청소년 상담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청소년 복지 지원 기관은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과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 센터, 요거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 시설은요, 청소년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자, 요게 청소년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지역 주민, 기관, 단체 등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금은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이름을 이제 통일을 했는데요, 구축하여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답도 할 수 있겠네요. 위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자립, 교육,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제공. 대부분 청소년 안전망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청소년 지도사로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학교 폭력 피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해자 중심의 프로그램도 병행하여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바른 어로 사용하기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반자입니다. Youth Compan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소년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 동반자가 위기 청소년에게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아웃리치라고 얘기를 해요. 직접 찾아가는 걸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대1의 관계를 맺고 정서적인 지지, 심리 상담, 지역 자원의 연계, 제공을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청소년 쉼터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가 있는데요. 일시 쉼터는 이동과 고정이 있고 24시간 이내에 음식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단기 쉼터는요, 3개월 내외, 2회 정도가 연장이 가능한데요. 최장 9개월 정도. 그러니까 상담, 치료, 예방활동, 의식주, 의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중장기 쉼터는요, 3년 내외이며 1회, 1년에 하나여 연장이 가능하고요. 학업, 사회복귀 를 위한 자립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2호에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 바로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되겠습니다. 디딤시아 통장에 대해서 가끔 이제 질문을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발달 지원 계좌를 만들었는데 CDA, 그러니까 Child Development Accoun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통장으로 요 보호 아동에게 전달되는 통장으로서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서 혼자 자립할 수 있게 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장이 되겠습니다. 통장의 용도는 학자금, 주거 마련, 취업 훈련 등을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딤시아 통장은 그러니까 아동 보호자, 후원자가 월 5만 원 한도로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저축금을 하면 국가에서 5만 원을 지원하여서 총 10만 원의 돈이 모아지는 자립통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 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지원받는 아이들한테는 뭔가 지원을 받을 때 제한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특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해요.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대 7주, 그러니까 49일이죠. 주말 공휴일들을 포함해서요. 숙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요.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학교장의 주최하에서 위클래스, 위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함께 협력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화번호를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1388-182-112-117 이렇게 4개 정도 암기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시설에 관련된 건 다 했죠.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다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제는 학문적인 질문이에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얘기하면 뭐 상상 속 청중, 다시 상상 속 청중, 뭐 개인적 우화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개인적 우화란 자신의 감정이나 사고는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것, 자기를 좀 무상시하는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상 속 청중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청중이 아닌 가상에서 청중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모두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 현상, 요거를 상상 속 청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이론,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요것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자, 요것은 형식적 조작기, 자, 요거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두라, 메슬로우, 콜보그, 피아제가 나 있는데 반두라 관찰학습, 모방학습, 그 다음에 메슬로우의 욕구 중에서 자 존중감의 욕구와 자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그리고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적혀져 있는데 잠깐 멈춰놓고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없는 내용은 강좌를 하나 찾아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비고츠키, 브롬펜 브루너, 디르캥 등이 있는데요. 자, 비고츠키는 근접 발달 영역,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안내나 협력을 받으면서 과제 수행이 가능한 사고 수준의 영역을 말한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접 발달 영역을 직접 질문하는 그런 면접관도 있기도 합니다. 브롬펜 브루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 뒤르갱의 아노미 이론. 자, 이거 다 아시겠죠? 무규범, 무질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존 듀이, 놀이를 통해서 학습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타일러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은 문화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021년에 새롭게 나올 만한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제가 요 강좌는 별도로 떼어놔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메타버스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청소년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제페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실래요? 제페토가 바로 메타버스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메타버스란요, 가상, 초월의 의미인 메타와 세계, 그리고 우주의 의미인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가상우주, 가상세계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제페토 환경이에요. 댄스 그룹 BTS도요, 메타버스 환경을 통해서 공연을 실제로 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청소년 수련관을 새로 만들 때 메타버스 환경에 똑같이 청소년 수련관을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스탠리 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거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면요, 스탠리 홀은 청소년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 제2의 탄생기로 표현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발달 순서는 유아기, 아동기, 전청소년기, 청소년기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인간의 발달은 인간이 진화되어 온 과정을 그대로 반복한다. 그러니까 반복의 원칙, 그러니까 재현 이론을 주장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자, 요 근래에 나온 내용 중에
셧다운제, 그 게임 셧다운제 있잖아요. 이게 폐지가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대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게임 시간 선택제가 된 건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 차단을 강제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일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게임 이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의 핵심 역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실 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 해결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게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비판적인 사고, 의사소통, 협업 능력, 창의력, 사회정서 능력, 그 다음에 진로 개발 역량 등이 있습니다. 자, PBL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히 한 번도 안 들어보면 굉장히 황당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아니면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제 기반 학습,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활용하여서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주도 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스팀 교육이 뭘까요? 참 이것도 황당할 거예요. 스팀 교육은요, 청소년 교육의 기본인 자기주도적 활동 학습의 한 형태인데요.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매틱의 머리 글자를 합하여 만든 용어로서 과학기술 분야인 스템의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 감성을 고려하여 인문예술, 그러니까 아트를 추구하여 만들어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팀 교육은 PBL과 메이커 교육과 함께 교육에 활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메이커 교육 얘기했죠, 그쵸? 메이커 교육은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청소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만들고 만드는 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스팀 교육과 함께 스팀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더해서 PBL, 스팀, 메이커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SDGs란 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또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것 또한 생뚱맞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은 들어보면 가서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요. SDG 혹은 SDGs라고 얘기하는데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와 지구환경 문제, 경제 등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바로 유엔과 국제사회 최대의 공동 목표가 되게 되는데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 목표가 되겠는데요. 인류 보편적인 문제는 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이 될 거고요. 지구환경 문제는요,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 다양성 등이 되겠고요. 경제사회 문제는요, 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는 거의 이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 80에서 한 90% 정도는 합격. 이걸 다 이제 이해를 하셨다라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이제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자, 첫 번째 목표였잖아요. 거기 안에 세부 목표가 있는데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 활동 및 성장 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 교육 지원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자립 및 보호 지원 강화인데요. 청소년 사회 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및 보호 지원 강화되겠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혁신이었었죠.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지역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 활성화, 청소년 지도자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를 향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모두 합격이십니다.